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는 택배를 이용한 물품 이동도 워낙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류 수가 지금 스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식자재 기존에 납품하던 저희가 이제 식자재 관련된 부분도 이제 풀플멘트를 했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볼 땐 그 식자재 성장률 플러스 택배 물동량의 성장률이 거의 같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식자재를 B2C 영역이랑 B2B 영역으로 나눠서 보고, B2C 영역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백화점, 유통마트, 슈퍼체인, 아니면 그냥 온라인 거래를 B2C로 보고요. B2B 거래가 이제 요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제 논문에도 그랬고, 제가 이제 그 물류 기고했던 내용들도 그런 방향인데, 저는 이 산업군은 그 소비의 경계는 B2C냐 B2B의 경계는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구분을 지어서 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성장을 할 거다. 왜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산업은 변화를 하고 있죠.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커지고 규모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죠. 대부분 예를 들어 동네에 있던 감자탕집만 해도 옛날에는 그냥 동네 각자 뭐 사장님 이름 아니면 뭐 식구들 이름을 걸어서 사는 감자탕이었지만, 지금은 브랜드 체인화되고 그 체인화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공급 루트를 개척해서 뚫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형 시장, 그 식자재를 이끌고 있는 뭐 삼성 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뭐 신세계푸드, 아오, 뭐 이런 등등등 유수의 대기업을 출신의 이런 식자재 기업들이 그걸 선도하고 있는 기업형 시장이 있고, 비기업형 시장이 있는데, 비기업형 시장이라고 하면 원래는 동네에 보면 조그만한 유통사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뭐 슈퍼체인에서 역할을 하던 이런 비기업형 시장들이 이런 기업형 시장으로 자꾸 넘어오고 있는 거죠. 대형화돼서. 그래서 이쪽 시장은 대형화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양파를 1kg에 뭐 1,000원에 구매하는 것보다 기업형 시장으로 들어오면 900원, 950원 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경제의 논리고요. 그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하니까 좋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 기업형 기업들이 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위생이나 안전 부분도 컨설팅을 해주고요. 이제 더 나가서 그 프랜차이즈 기업한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인프라들을 같이 심어주기 때문에, 점점 기업형 시장으로 변화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규모는 점점 커진다라고 보고요. 이거에 보는 근거는 대부분 이제 저도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지금은 외식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하루에 3끼 중에 적어도 하루에 한두 끼는 외식 소비라거나 밖에서 생활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런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유통산업, 식자재 유통산업은 점점 커질 거다. 그거에 맞춰서 물류업도 그런 최적화된 이런 프로세스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저는 어차피 그 안에서의 이제 물류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가는 쪽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 산업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고 점점 그 양이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참여도, 외식에 대한 참여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앞으로 외식 산업, 그 프랜차이즈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건 저 또한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하나 좀 더 덧붙여서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서 스토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음식을 먹고 했지만, 요즘에 어때요?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배달 음식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냉동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아예 멸균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택배 발송으로 온라인화를 완전히 만들어놨죠. 그 더본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등등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백종원이라든지 옛날에 그 뭐 중국 요리 많이 하셨던 분, 그 누구야? 이현복 셰프. 이현복 셰프. 이런 분들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프랜차이즈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고 온라인 매장을 또 역시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창고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역시나 그런 제품들이 다 글로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점점점 커질 거고. 그쪽에서 신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배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외적인 상품들도 워낙 많거든. 뭐 종이컵이라든지 뭐 스푼이라든지 뭐 티슈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기타 외적인 부분도 워낙 많아서 저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뭐 창고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음양은 생길 것 같아요. 작은 기업들은 점점 쇠퇴할 것 같고 그 지금에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그 회사들을 점점 인수를 함으로써 그런 창고를 조금씩 더 채워주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국내 안에서 이렇게 해외로 진출할 사례들이 그닥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물론 속속 노력도 하고 있고 해외로도 진출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과거나 현재까지 많지는 않다. 근데 지금 트렌드나 분위기 자체가 K에 대한 열풍이 지금 굉장히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과자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완제품성의 음식들은 지금 해외로 진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음료라든지 쿠키,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라면. 근데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제가 봤을 때는 K브랜드 열풍 안에서 타고서 해외로 나가는 진출 사례들이 점점 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조심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아까 뭐 얘기했지만 백종원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뭐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들이 일부 해외로 진출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지금보단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나라의 국가에 그 브랜드 자체만으로 나가게 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거의 공급망 루트들을 설계하고 물류에 대한 이런 로직들이 그거에 맞춰져서 식자재 쪽에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조심히 좀 먼 미래를 보자면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식자재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증가폭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식자재 납품이라든지 이런 게 대법원 1톤에 뭐 계약을 맺은 뭐 지입 차량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식자재 납품이 됐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는 택배를 이용한 물품 이동도 워낙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류 수가 지금 스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식자재 기존에 납품하던 저희가 이제 식자재 관련된 부분도 이제 풀필먼트를 했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볼 땐 그 식자재 성장률 플러스 택배 물동량의 성장률이 거의 같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기능적인 부분을 창고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보관 형태의 창고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물류의 기능을 한 창고에서 보관도 하고 말씀하신 출고 영역도 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들이 창고가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돼서 산업은 지금 뭐 3PL, 4PL 뭐 이런 걸 일괄적으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선호하고 있는데 물류 창고는 그런 토탈 솔루션을 뒤에서 백본에서 받쳐줄 수 있는 영역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운영하는 물류사의 고민으로만 냅두는데 이렇게 가갖고는 창고 쪽이 뭐 살아남기 쉽지 않다. 그런 창고도 어느 정도는 3PL, 4PL하는 산업에 맞추는 형태의 공간적이라든지 구조적인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토탈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